오늘은 그 남명 조식은 누구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. 사람들은 그 벼슬을 하려고 그렇게 뭐 옛날도 그렇고 요새도 그렇고 벼슬자리 하나 어떻게 얻어보려고 무진 애를 쓰지 않습니까? 과거도 보고. 그런데 시골에서 서당을 열고 벼슬자리 평생에 나가지 않았던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평생 벼슬자리를 안 나갔는데 조정해서 무려 열 몇 번이나 벼슬자리 준다고 오라고 뭐 통사정을 해도 나 안 간다고 말이에요. 그 시골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가르치고 그런데 이분이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하단 말이에요. 그 어째 그럴까? 오늘 한번 이분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남명 조식이 1501년에 태어나가지고 1572년에 세상을 떠났어요. 조선 전기 때의 그 성리학자하고 또 영남학파의 거두다. 영남학파의 거두를 퇴계 이황 선생하고 남명 조식을 꼽는다 그러죠. 이분이 어려서부터 공부는 잘 하셨던 것 같아요. 얼마나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는지 천문이라든지 지리, 무슨 역학, 또 그림 그리는 거, 그리고 의학, 그러니까 뭐 사람 치료하는 거, 그리고 그 병법 이런 것 등에도 아주 그 두루 섭렵을 해가지고 유명했다고 그럽니다. 명종하고 선조 때 중앙관리라든지 지방관리 관직을 제안을 받았어요. 한 번도 안 나갔어요. 제자 가르치는 데만 이제 주로 신경을 썼다. 이런 얘기죠. 근데 아버지하고 숙부가 이 문과에 급제를 해가지고 상당히 그 관료로서 이름이 알려져 있는 분이고,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랬다고 그러죠. 아들 조식이 벼슬을 하고 관직에 나가서 뭔가 입신양명을 했으면 좋겠다.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벼슬자리를 나가질 않았어요. 근데 그거 왜 그랬을까? 아마도 사화 때문에 조선시대에 사화가 유독 많았고 사화에 연루돼가지고 숙부가 죽었어요. 그 부친도 별로 그렇게 관리로서 편안하게 생활하지 못했던 거, 이런 것들이 그 남명 조식한테는 그 관료로 나가지 않은 그런 이유가 아닌가,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1555년에 그 명종 10년이라고 그럽니다. 조정을 발칵 뒤집히는 이런 그 대사건이 생겼다고 그러죠. 그 사건의 발단은 뭐냐면 시골 선비였던 그 조식이 상소문을 올렸는데 이 상소문 내용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. 그 상소문 내용이 보통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, 일반 그 신하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그 문구와 그 표현, 아주 직설적이고 너무 강경해서 정말 경악할 정도로, 사람들이 경악할 정도의 이런 내용이었다, 이런 얘기예요. 그럼 어떤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러냐, 이 상소문이 어떤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냐,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나라의 근본은 없어졌고 하늘의 뜻도 민심도 이미 떠나버렸습니다. 큰 고목이 100년 동안 벌레에 먹혀서 그 진이 다 말라버렸으니 언제 폭풍우를 만나 쓰러질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. 이것은 조선시대 그 당시에 말하자면 나라의 그 실정을 얘기한 거겠죠. 그 다음 문구는 이렇습니다. 낮은 벼슬아치는 아랫자리에서 술과 여색에 빠져 있고 높은 벼슬아치는 윗자리에서 빈둥거리며 뇌물을 받아 재물 불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. 오장육부가 썩어 배가 아픈 것처럼 온 나라의 형세가 안으로 골물대로 골마 썩어 문드러졌는데도 누구 한 사람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. 문종황후께서는 신실하고 뜻이 깊다 하나 구중궁궐의 한 과부에 불과하고 전하께서는
아직 어리시니 다만 돌아가신 임금님의 한 고아에 불과합니다. 100가지 1000가지로 내리는 하늘의 재앙을 어떻게 감당하며 1000갈래 만갈래로 흩어진 민심을 어떻게 수습하시렵니까? 그 다음에 말미에는 이런 대목이 있어요. 임금으로서의 원칙을 세우십시오. 임금에게 원칙이 없으면 나라가 나라답지 못합니다. 이게 그때 당시 그 봉건 시대고 군주라고 하는 자리는 지금의 무슨 대통령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. 신하의 백성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런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주 앞에 이런 상소를 올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보통 용기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노릇이죠. 이걸 본 조정대신들이 어떻게 했어요? 모두 격분을 해서 벌을 주자고 그랬어요. 그런데 조정에서 처분은 어떻게 했느냐? 이 고든 선비의 위상 때문에 벌을 주지 않았어요. 벌을 주지 못했어요. 이 사람이 뭐 잘못한 일도 없지. 다만 나라 걱정을 하면서 표현이 과격한 것이다. 이것이 불경스럽다 하더라도 이거를 죄를 물어서 벌을 줄 수는 없다. 이래가지고 이제 그 대신에 당근을 제시했어요. 당근이 뭐냐면은 단성현감이라는 그 자리를 이렇게 임명을 했어요. 언제까지 근무하시오. 근무해라. 뭐 이렇게 조정해서 그 외에도 많이 했지만은 그렇게 했는데 그날 당일로 사직상소를 올렸다고 합니다. 남명사상을 보면은 그 실천유학을 했다고 그럽니다. 실천하지 않는 학문은 가치가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 다음에 또 뭐 경의사상을 설파를 했다. 경의사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내면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경이다. 그 공경경자를 썼더라고요. 경이고 이를 과감하게 실천하는 것을 의다 이랬어요. 그래서 경의 사상을 그럼 이 사람이 몸소 실천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. 후학들을 많이 길렀어요. 길렀는데 이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20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.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는데 그 곽재우를 비롯한 그 많은 제자들이 그 의병장으로 참전을 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. 그러니까 남명 조식의 제자들 중에는 의병장들이 참 많이 있었다. 이런 얘기입니다. 봉건사회에서 절대적 권한을 가진 임금이라든지 그 문정왕후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? 그 당시에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던 시기라고 보면 되는데 윤원영이 모든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. 윤원영의 누이가 문정왕후 아니에요? 그 명종을 제쳐놓고 문정왕후가 그렇게 권력을 잡고 있었던 그 시기에 과연 그런 상소를 올릴 수 있느냐? 이거는 보통 그 학자로서 보통 충절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하는 데 일조를 했던 그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분이 벼슬자리에 있질 않았고 또 초야에 묻혀서 벼슬을 하지 않고 학자로서 평생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분의 덕성은 오늘날에도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이 시대에도 그렇게 용기가 있고 또 충성스러운 분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남명 조식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.